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오시게 되면 아이들이 과연 성공을 할까?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캐나다로 어렵게 이민을 가서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내 자식들은 잘 될까? 성공할까? 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어,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공이 뭔데? 라는 이런 질문을 감히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기준. 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 왔을 때 성공했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학교 졸업하고 내가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서 인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인제 알콩달콩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한 삶과 그 행복한 삶은 조금 다른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돈은 진짜 많이 벌었어요.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과연 행복했을까요? 돈이 많은 게 성공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캐나다에 데리고 왔을 때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신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캐나다 사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한국에서는 나쁘게 되는 아이의 그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는 진짜로 나쁘게 되는 경우가 아이들이 마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아이들이 밑바닥까지 가는 거죠.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적에 도대체 1 세, 2세 뭐 이런 친구들은 다 취직을 해 가지고 진짜로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고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시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본 그 1 세 아니면 2세 뭐 이런 1.5세 이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본인이 진짜로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잘 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인제 제가 2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버라이티 가게라고 컨비니언스를 라고도 하고요. 그런 가게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죠. 한 어머니는 그랬어요. 아이를 갖다가 가게 구석에 박스에다 놓고 "내가 아이를 키웠다."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죠. 하버드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토론토대에서 치과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두 분 다 되셨겠죠. 근데 한 케이스는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도 인제 버라이티 가게를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신우의 클라이언트였어요. 음 이 친구는 마약을 해서 안 좋게 된 케이스. 아 그래서 저희 신우가 가서 이 학생을 돌봐줬었어야 됐어요. 뭐 주사를 놔 주거나 아니면 약을 처방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일을 했었었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대부분들이 오시게 되면 본인이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로 많은 것을 하십니다.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요. 아이들을 갖다가 푸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은 자라나는 환경이 그렇잖아요. 캐네디언 환경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아이들을 막 푸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네가 너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게 뭔데?"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을 막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고 성적이 막 80점, 90점 막 100점 이렇게 맞아야지 잘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인제 그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큰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그 기준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이가 80 점을 맞았 왔어도 "너는 왜 90점 안 받았니?" 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어느 순간은 삐뚤어 나가더라고요. "엄마 80 점이면은 얼마나 잘한 건데 다른 애들은 다 칭찬받고 오는데 자기는 구박받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인제 큰아이를 키우면서 인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저희 아들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걸 찾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돈을 벌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네가 행복하면 괜찮아." 캐나다 생활은 그렇죠. 제가 자식한테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연금이 나오고요.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고 회사에서 연금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식의 성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어깨에 빳빳하게 들 이렇게 다닐 이유도 없고요. 우리 아들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어떤 그 특별한 대우를 받고요.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아이와 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개체예요. 그래서 아이의 성공과 실패가 저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너가 원하는 걸 해라."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캐나다에 오시면서 한국에서의 그 교육 방식, 아이들 공부를 못하면 학원으로 막 뺑뺑이.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제 친구가 해요. 한국에서는 뭐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자금력 뭐 이런 걸로 아이를 키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뭐 요즘은 그래?" 아이들을 갖다가 뭐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에다가 무슨 민사고를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어디 아이고 참말로 글쎄요. 그 마인드로 캐나다에 오시게 되면 아이가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진짜 최악의 경우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을 믿어 주시고요. 그냥 옆에서 서포트 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음 "그래 엄마가 네가 필요하면 수학 선생님 붙여 줄게. 네가 원하면 어 그 영어 선생님 붙여 줄게." 할 수 있지만 엄마가 막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너 몇 시부터 몇 가지는 영어 선생님한테 수업 들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수학 선"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해서 그때 가서 취직을 해도 늦은 게 아니에요. 한국처럼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좋은 데를 가 가지고 그다음에 취직을 해야 되고 한국은 숨이 가쁩니다. 아이들이 고 시간에 고거를 딱딱딱딱딱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국 시스템이 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기 캐나다에서 와서 보시게 되면 그게 보여요. 자,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주제에 넘은 그런 아 조언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캐나다에서 아이를 위해서 이민을 온다. 이런 부분, 아이들의 성공이 무엇인지,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자, 그거를 여러분들 기준을 잘 잡고 그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